모든 이야기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꼭 맹점이나 내적 모순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맡을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무한정 확장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나의 지평은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나의 지평은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나에게 의미를 주면 좋습니다. 좋지 않은 건데, 단지 무언가를 후대에 남기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죽은 뒤에도 이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결함이 있는데, 첫 번째, 내 개인의 이야기를 길게 늘린다고 해서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만 길어지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무엇이라는 것은 다음 중 두 가지인데, 문화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거예요.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껏 존재했던 유기체의 대부분은 유전적 상속물을 남기지 못하고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남길 수 있죠. 친절의 거대한 사슬도 결국에는 거북의 거대한 사슬과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의미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사람들은 왜 허구를 믿을까? 한 가지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은 이해하기 위해서 구축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이해하기 위해서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구축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의심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데 자신의 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허구, 진짜 허구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데, 우리의 개인 정체성뿐 아니라 집단의 제도 역시 그 이야기 위에 서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기초가 튼튼해서라기보다는 지붕의 무게 덕분에 탈 없이 유지된다. 지붕이 꽉 누르고 있는 거야. 기둥이 눌러주는 게. 이게 기둥이 튼튼해서보다는 이게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부실해도 이게 꽉 누르고 있으면 이게 쓰러지지가 않아요. 공자와 같이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은 골칫거리일 때가 많다. 그런 사람에게 의례와 의식이야말로 최선의 동력이다. 이게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페라리 얘기를 하는데요. 큰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게 굉장히 멋진 차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여성이 왜 이렇게 또 큰 반지나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감흥을 받냐? 이거는 여인이 그만큼 막대한 금전적인 희생을 무릅쓴다면 스스로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한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만한 가치라고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우주가 내게 의미를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우주에 의미를 준다. 이것은 나의 우주적인 소명이다. 나는 정해준 운명 혹은 다르마가 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느낌과 사고, 욕망과 발명으로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발명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주의 의미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그런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상이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의지의 폭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욕망에 너무나 큰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그 욕망에 따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조성하려고 애쓴다. 만약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의 마술 같은 발현이 아니라 생화학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덜 사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상이라면 무엇이든 실현하려 애쓰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정신 그리고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자기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디뎌야 할 결정적인 걸음. 그래서 첫 번째는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입해서 주변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의 99%는 자아의 이야기에서 누락된다. 우리의 실제 경험은 신체적인데 반해 우리 경험은 신체적이에요. 우리의 환상 속에서 빚어지는 자아는 아주 시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상 속에서 빚어내는 자아는 아주 시각적이기 쉽다는 사실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 당신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만 딱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내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나. 실제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나를 찾기 위해서 떠나자는 거죠. 이것도 좋습니다. 부처는 우리의 세 가지 기본 현실을 설파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나오는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여기 책에 호모데우스인데, 호모데우스의 항상 얘가 강조하는 거는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한다. 거의 뭐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얘가 명상을 나중에 하게 돼서 이런 영향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지속적인 본질이란 없고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책에서. 반 줘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종교를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지금 제일 먼저 태어났죠. 그 다음에 기독교, 기독교? 그렇죠. 예수님, 하여튼간 예수님 태어났죠. 붓다가 나왔고 600년 후에 기독교가 예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600년 후에 이슬람교가 나왔죠.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부처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우리한테 지금도 또 다가와서 우리한테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불교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처에 따르면 생애에는 의미가 없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만들 필요도 없다. 의미가 없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집착과 공허한 현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한 고통에서 해방되면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절대로 아무것도. 모든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는 데 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속하는 문제예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우리 인간이 세계를 정복한 것은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고 믿는 능력뿐이었어요. 여기도 나오죠. 사피엔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피엔스들이 일단 뒷담화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뒷담화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면서 뭉쳐지면서 인간이 발전해 왔죠. 그리고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에 걸린 문제였다. 차이를 알고 싶어 한다면, 그러니까 차이는 어떻게 보면 허구와 실체의 차이를 알고 싶어 한다면 시작점은 고통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고통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신광구도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는 정신 승리를 하고 살죠. 정치인들이 신비로운 용어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할 때는 늘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창한 말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실제 고통을 위장하고 변명하려 들지 모른다.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이중 어떤 단어도 듣게 되면 경보음을 울려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우주와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은가? 가장 좋은 출발점은 먼저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직 관찰하라. 친구한테도 이틀 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윗바사나라고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윗바사나, 비파사나. 이 V인지 Y인지로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고행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여기 수장인데 위에는 가서 막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이 윗바사나의 명상이 불교 처음에 붓다가 한 명상을 그대로 실현한 거래요.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고 그냥 명상하는 법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일주일인가 2주일 코스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가보고 싶어요. 다른 건 없어요. 명상은 숨을 한번 쉬는 동안 자신을 진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컨트롤할 때 딴 생각 안 하는 거, 그거를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로 코끝으로 숨을 쉬고 내쉬고 이럴 때 그거를 다른 생각 없이 할 수 있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다 그거는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응할 뿐. 내가 화를 낸 것도 나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왔다 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화를 조절할 필요 없어요.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사피엔스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명상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책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 알케미스트 쓰신 분, 브라질의 작가, 좀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갑자기 어떤 큰 의미를 그 고행길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이분도 명상을 통해서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명상, 이거는 지금 이 사람도 이 명상을 얘기했다는 거야, 친구야. 친구들아.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 그냥 단순히 돌을 닦습니까? 이런 거하고 다르고, 요즘에 어플로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도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예측한다고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하여튼 조금 이런 방향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 이런 대단한 사람이 명상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훌륭하신 분들, 요즘에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 명상 많이 하십니다. 요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명상하라는 얘기인데, 일반 명상도 있지만 윗바사나 명상 한번 진짜 휴가철을 이용해서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다른 쌓인 일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기간을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굉장히 좋은 책이고, 당연히 유발 하라리 이분이 쓰신 책은 다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